이제는 할인이나 프로모션 이런 말이 수입차에만 한정되지 않죠. 솔직히 국산차는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할인이라고 해봤자 무이자 혜택을 준다거나 재고차 할인 같은 것만 해주는 식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산차 브랜드 모두가 가격표 표시 가격 자체를 내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내리는 중인데, 오늘은 그래서 최근에 가격 인하를 선언한 차들을 살펴보고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유행이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예 신조어까지 등장한 거잖아요. 이미 자료는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걸 자료를 통해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현상이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효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KGM, 르노코리아까지 차 가격을 내렸죠. 한시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무이자 혜택 같은 제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아예 차 가격 자체를 내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굉장한 특이점인 겁니다.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든 전략이기도 하면서 현대차까지 이런 전략에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대부분이 오래된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 6 같이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차를 대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이오닉 6는 가격 인하 전에도 재고차 할인을 비롯해서 최대 600만원 정도 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연식 변경을 하면서 70만원을 내리는 걸 택했습니다. KGM은 주력 모델인 토리스 가격을 내렸죠. 55만원을 내려서 이제는 시작 가격이 2,70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소형 SUV랑 가격대가 상당히 겹치는 거라서 기존에도 가성비라 불리던 차가 미러링 업데이트에 헤드램프 커버 공개와 같은 긍정적인 이슈까지 더해져서 가격 인하는 가장 적음에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인하 폭은 르노코리아가 가장 크죠. PM6를 195만원이나 내렸잖아요. 물론 워낙 오래된 모델이라 효과는 지켜봐야 알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르노코리아한테 필요한 건 신차 출시라서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 인하 전략에 동참한다는 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입차 브랜드들도 가격 인하 전략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할인이 아니라 가격표 자체를 조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대표적인 게 지프입니다. 이달 들어서 랭글러, 그랜드 체로키, 글래디에이터 이런 차들의 가격을 적게는 520만원, 많게는 940만원이나 내렸습니다. 루비콘 투더어는 7,710만원이던 걸 6,990만원으로 720만원을 내렸고요.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트림은 8,550만원이던 걸 7,690만원으로 890만원 내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할인이 아니라 가격표 자체를 조정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안 팔리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시장 논리가 카플레이션 현상을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카플레이션에 계속 될 거라는 전망은 왜 나왔었나요? 자동차 관련 원자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전기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시장의 평균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게 이유였죠. 전기차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연기관차보다 기본적으로 더 비싸게 출시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의 평균 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내연기관차까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꺾이거나 하는 현상이 최근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시장 논리가 카플레이션을 꺾어버린 겁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기존에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재고가 쌓이는 차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가 아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표 표시 가격 자체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수요와 공급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됐죠. 이러면서 자동차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공급 과잉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회사는 제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올라올 거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시장 경제 논리 중 하나거든요. 이 덕에 지금 카플레이션에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캘리 블루북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올해 7월 미국 내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6,45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6,500만원이었던 6월보다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원래부터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던 수입차 회사들도 꼭 가격표 표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던 프로모션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츠는 2250 익스클루시브 같은 차를 993만원이나 깎아준다고 하고요. BM은 4 시리즈 쿠페 같은 차를 650만원 정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아우디는 더합니다. A6 같은 차들을 무려 1,463만원, 백분율로 따지면 18%나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전략이 늘어나면서
표시 가격을 내리거나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기차 가격이나 영향이 내연기관차까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약간 간접적으로 시장 분위기 조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도 간단합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들 보면 2천만원 넘게 가격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을 적극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8월 판매량이 84,159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달 대비 31% 정도 늘어난 겁니다. 가격이나 정책이 통했다는 거죠. 모델 S나 모델 X 같은 차들 가격을 2천만원, 많게는 2,900만원까지 내려주니 안 팔리는 게 이상합니다. 모델 3나 모델 Y 같이 비교적 대중적인 모델들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3% 넘게 가격을 내리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격이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물론이고 기아도 EV5 시작 가격을 2,900만원으로 낮춰버렸잖아요. 전기차 시장은 원래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나 폭 자체가 내연기관차랑 차원이 다른 거죠.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수천만원 단위로 내려버리니까 가격이나 키워드가 더욱 부각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내연기관차에도 옮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조사 위주의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부품이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차가 팔리고 많게는 2년 넘게 대기까지 한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 기간도 줄고 수요도 줄고 여기에 전기차는 수천만원씩 가격을 내려준다고 하니 내연기관차도 웬만큼 가격을 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현상이 잘 팔리는 브랜드들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거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는데 판매량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잘 팔리는 차들은 가격이 비싸도 살 사람들은 사줍니다. 그랜저, 카니발, 소렌토 이런 차들은 항상 상위권이잖아요. 가격 관련해서 말이 많아도 순위를 계속 유지 중입니다. 소렌토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오를 건데 그럼에도 판매량 상위권을 유지할 겁니다. 벤츠나 BM 같은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프로모션을 잘 해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고요. 이미 지금도 충분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깎아주던 걸 갑자기 3,000만원 넘게 깎아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나 전략은 주류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에서 더 심화될 겁니다. KGM, 쉐보레, 르노코리아 해외 브랜드 중에선 앞에서 봤던 지프나 폴스타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낮은 브랜드들이죠.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주류 브랜드는 점유율 80%를 싹쓸이해 가고 나머지 20%를 수많은 브랜드가 싸워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야 살아남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에 크게 밀어넣는 회사들은 없어지거나 철수하는 일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안 팔리는 차를 가격을 크게 내려가면서까지 한마디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이유는 없잖아요. 차라리 한국 시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없애고 다른 시장에 집중하는 게 이득인 회사들도 분명 생길 겁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만 날릴 줄 알았던 치킨 게임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거고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회사들은 더욱 치열하게 싸울 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장 손해볼 건 없죠. 다만 치킨 게임이 심화돼서 주류 브랜드들만 남는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거라서 가격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